안녕하세요, 리반타입니다. 오늘은 복구펌 시술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상향으로 연화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향으로 모의 방향을 밑으로 내려서 연화하는 하향 연화 방식의 복구펌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복구펌 시술의 핵심은 아이 패치 그리고 언더 테이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더 테이핑이 완벽하게 되면 이제 펌제가 눈에 들어갈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시술을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지만, 언더 테이핑과 이제 아이 패치를 활용할 줄 모른다면 언더로 내려서 하향 연화를 했을 때 눈에 들어갈까봐 무섭고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시술을 제대로 완벽하게 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는 제가 테이핑을 일자로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선으로 해서 눈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불편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수평을 맞춰서 일자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나, 하향연화 복구펌 때는 최대한 많은 면적, 모든 면적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살짝 사선으로 테이핑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눈에 빨간 점막, 언더 점막 부분이나 너무 눈동자에 가깝게 하시는 건 금물입니다. 지금 보면 일제부터 바르고 있는데요. 일제를 바를 때 뿌리 도포가 핵심입니다. 연화 중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뿌리 도포인 거 아시죠? 눈에 들어갈까봐 무서워서 위쪽부터만 하시고 뿌리 쪽은 도포를 못 하시거나, 뿌리 도포를 할 때 뿌리 쪽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펌제가 골고루 되지 않는 경우에는 뿌리 쪽에 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구펌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복구펌이 필요한 건 속눈썹 펌을 하고 나서 펌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연장을 하러 오실 때, 그럴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복구펌인데, 뿌리 부분을 연화를 하기 위해서 복구펌을 진행을 했는데 뿌리 도포가 안 돼서 복구펌이 제대로 안 나온다면 윗부분은 일자로 쫙쫙 펴질 수 있지만 뿌리 부분은 여전히 꺾여 있거나 찌글거리는 상태로 남기 때문에 복구펌을 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하실 때 뿌리 부분을 정확히 도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조금 무서우시다면 마이크로 멘붕을 이용해서 뿌리보다 살짝 위쪽에서 마이크로 멘붕을 굴려서 뿌리 쪽에 펌제가 닿는 기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쪽에 얹혀서 저렇게 속눈썹이 바닥으로 딱 밀착되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속눈썹이 위로 꺾여 있기 때문에 펌제를 발랐을 때 계속 위로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 쪽을 적당한 펌제의 무게감으로 눌러주셔야 뿌리 쪽이 축 가라앉기 때문에 나머지 펌제를 도포하시기에도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을 조금 많이 묻힐 거예요. 그 다음에 쭉쭉쭉 피면서 양을 좀 덜어내고요. 뿌리 쪽이 아닌 모발의 끝 방향 쪽은 펌제를 조금 덜어내서 너무 많은 펌제가 묻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골고루 쭉쭉쭉 펼치면서 사이사이 끼어있는 속눈썹이나 휘어있거나 뭉쳐있는 애들을 딱 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모든 게 완벽하게 이제 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양쪽 밸런스 보시고요. 이제 펌지를 막아주실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거는 펌지도 가능하시고 랩도 가능합니다. 하는 이유는 이제 일제의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얘네를 산소화, 차단을 해주는 역할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 산소화 차단하는 역할을 할 때 랩이든 펌지든 딱히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공기만 좀 잘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랩을 하시거나 펌지를 사용하시거나 상관은 없고요. 연화 시간은 일반 펌 연화할 때처럼 모발에 맞는 시간을 고려해서 연화 시간을 주시고 기다렸다가 만날게요. 자, 이제 연화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펌지를 걷어 주시고요. 먼저 마이크로 멘붕 사용했던 거를 해서 톡톡톡톡 하면서 사이사이 껴있는 애들을 먼저 살짝 빼줄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힘은 거의 힘이 안 들어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닿을 듯 안 닿을 듯한 한 힘 정도로 그 사이사이 뿌리 쪽에 껴있는 애들,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좀 휘어있는 애들, 걔네들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솜이나 다른 걸로 좀 닦아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기 위해서 펌젤을 1차적으로 먼저 제거를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바로 물솜을 하셔도 되지만 이제 양이 많은 경우에 물과 함께 섞여 들어갈 수 있어서 1차적으로 펌젤을 웬만하면 좀 깨끗이 제거를 하고요. 남은 부분만 물솜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립브러쉬를 사용해서 사이사이에 혹시나 펌제가 껴있다면 걔네들도 닦아내실 거예요. 그냥 톡톡톡 닦아내기도 하지만 제가 보면 뿌리 쪽에서 살짝 텐션을 주고 쓱 내려오는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마이크로 멘봉을 했던 것처럼 립브러쉬도 살짝 누르면서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 손동작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냥 툭툭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는 뿌리 쪽에서 살짝 누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툭툭툭 내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살짝 굴리기도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반대쪽은 연화를 조금 더 좁게 시작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이제 먼저 발라볼 건데요. 이제 바를 때는 일제 바를 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세심한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뿌리 쪽에서 살짝 눌러주고 쭉쭉쭉 내리면서 모든 속눈썹의 면적에 이제가 닿도록. 여기서 핵심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제를 할 때 조금 더 묽어요, 일제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때문에 휭충충충 속눈썹이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힘을 빼시고 밑으로 축축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면 속눈썹이 끝나는 것보다 제 면봉이 더 많이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속눈썹이 끝나는 지점에서 면봉도 딱 멈추게 되면 모발 끝이 꼬불거리면서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래쉬를 다 지나간 후까지 면봉을 일자로 쭉 밀어주셔야 끝에가 꺾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뿌리 쪽 도포하면서 일자로 쭉쭉 빼주실게요. 사실은 이젤을 바르면서 이때 모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때 속눈썹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거나 뿌리가 꺾여 있거나 아니면 사이사이에 속눈썹이 껴서 모의 방향이 틀어지는 일은 없도록 살살 해주시면 되세요. 일제를 바를 때랑은 다른 텐션이죠. 반대쪽도 똑같이 걷어서요. 마이크로 면봉 사용하고 마이크로 면봉으로 1차적으로 지워내고 물솜 이용해서 다시 한번 닦아내는 작업을 아까 전처럼 똑같이 반복해 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립브러쉬로 또 한 번 사이에 껴있는 애들을 툭툭툭툭 빼주시면 됩니다. 제가 할 때 힘이 세 보이지만 절대적으로 센 힘이 아니라 완전 약한 힘이에요. 지금 핀셋으로 하는 이유는 마이크로 면봉이나 이제 립브러쉬로 하면서 그 테이프 사이에 속눈썹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약간 서로 사이에 껴있는 애들이 있을 경우에 핀셋으로 빼서 정리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힘을 거의 뺀 상태에서 쓱쓱 거의 스치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속눈썹 펌은 뭐 영양 제품, 케어 제품 뭐든지 다 중요하지만 저는 데미지가 없는 게 제일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터치를 줄여서 최소한의 터치로 그리고 데미지가 없도록 힘이 없도록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모발에 있어서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보시면 속눈썹 길이보다 더 많이 내려가죠. 요거 꼭 신경 써주셔야 돼요. 속눈썹이 끝나는 곳에서 마이크로 면봉도 같이 멈추면 윗부분 무조건 힙니다. 이거는 하얀 연화 복구 펌일 때가 아니라 그냥 일반 속눈썹 펌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트 올리시고 결 정리하시고 이제 바르실 때 무조건적으로
속눈썹 길이보다 마이크로 면봉이 더 위로 올라와야지만 끝에 휘는 걸 막아주실 수 있어요.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도 한번 닦아내 볼게요. 이제 닦을 때는 오른손과 왼손의 합이 중요한데요. 일단 물솜으로 일제와 똑같이 톡톡톡톡 아래로 내려서 닦아주시고요. 뿌리부터 쫙 된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눈두덩이 살짝 들어서 틈 사이에 낄 수 있는 것들 살짝 텐션을 주고 그 사이로 솜이 또 들어가서 쓱 빼주시고요. 립브러쉬 아까 일제 때 사용했던 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 새 립브러쉬로 해서 또 눈두덩이 이번에는 살짝 밑으로 누르죠. 이렇게 눌러가면서 사이에 낀 거 빼주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눈두덩이를 들고 테이핑을 떼주실 건데요. 이 눈두덩이 들고 있는 손을 내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제가 깨끗하게 잘 닦았기 때문에 사실 점막이라든지 속눈썹에 껴있는 펌즈가 거의 없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조금 어색한 단계라면 눈두덩이를 들어 올렸을 때 펌제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눈을 내리면 다시 펌제가 묻겠죠, 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닦아낼 동안 눈두덩이 든 손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닦아낼 때 위에 뿐만 아니라 언더까지도 함께 닦아주셔야 됩니다. 언더까지 닦아주는 이유는 테이프나 이런 곳에서도 펌제가 묻어있기 때문에 언더 속눈썹에 남아서 혹시나 눈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방지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잘 닦아주실게요. 다 닦아내셨다면 우리 이제 반대쪽도 닦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솜으로 차타타타닥 닦으신 다음에 이제 브러쉬로 한번 결 정리 쏙쏙 해주시면 모양이 더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 가르마처럼 속눈썹 뿌리가 젖어 있으실 때 빗질을 하면 그 모양이 유지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손님분들한테도 그렇게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다 하고 나시면 빗질 살짝 해주시는 거 도움됩니다. 반대쪽도 마무리 닦아볼게요. 물솜 묻혀서 똑같이 닦아주시고 마이크로 면봉으로 또 한 번 더 깨끗하게 뿌리 사이사이 닦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순서 윗 테이핑 들어주시고 언더 한 번에 쫙 뜯어주시고 눈두덩이 든 손은 그대로 유지. 그 상태에서 점막 쪽, 뿌리 쪽 남아있는 펌지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제 검지손가락이 눈두덩이 들고 있는 검지손가락이 손 닦는 위치로 계속 따라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점점 제 손가락도 앞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같이 따라가 주셔야 내가 원하는 부위에 눈두덩이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언더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눈두덩이를 들고 있는 제 손가락을 보시면 솜이 닦아내는 위치에 따라서 손가락도 따라가 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이 같이 따라가 주셔야 내가 원하는 위치를 닦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닦으실 수 있습니다. 복구법만 잘 하셔도 펌기 많은 속눈썹도 예쁘게 연장 가능합니다. 빗으로 마무리 해주시고 뿌리 예쁘게 펴진 상태에서 쉽고 빠르게 연장하셔서 좋은 시술 결과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